첫 번째 사연입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이스라엘 여자 테니스 선수가 한국에 오자마자 귀중품과 테니스 라켓이 들어있는 물건을 모두 소매치기를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울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원망을 합니다. 이번 경기는 중요한 경기인데 내 인생은 망했어. 한국에는 오지 않았어야 했어. 과연 이 선수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에서 온 리바이입니다. 전 테니스 선수입니다. 제 모험이 시작되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행기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안전벨트 표시 등이 꺼지는 부드러운 차임벨 소리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광활한 서울이 눈앞에 펼쳐졌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초록빛과 어우러진 거대한 도시 풍경과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구불구불한 한강이 펼쳐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그 자체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거대한 규모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 압도당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공기는 설렘과 기대감이 뒤섞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제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된 디지털 표지판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기술과 효율성의 완벽한 조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터미널을 걷다 보니 언어의 불협화음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외하는 가족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저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행에 열중하는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갓 내린 커피 향이 한국 음식의 향과 어우러져 퍼져나갔어요. 장시간의 비행과 시차가 생각나서인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간단히 무언가를 먹기로 결심하고 곧 한국 전통 요리인 비빔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매콤하고 고소한 맛에 살짝 단맛이 가미된 비빔밥의 맛은 제 입맛을 즐겁게 폭발시켰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앞으로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준비하며 일정표를 훑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테니스 대회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도 최대한 많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익숙한 테니스 가방과 여행 가방이 없어진 것입니다. 서서히 멈추자 무거운 침묵이 제 주위를 감쌌습니다. 여행 가방이 정말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권, 신분증, 테니스 장비,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던 여행 가방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없이 어떻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신분증이나 여권 없이 외국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이번 대회는 우승을 해야 랭킹도 상승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혹시나 제 여행 가방을 잃어버려서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공항 분실물 접수처로 다가갔습니다. 친절한 얼굴의 젊은 여성 직원이 제 여행 가방을 설명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기록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난당한 것일 수 있으니 공항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인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 필수품도 없이 낯선 땅에 있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간신히 알아챘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 씨라고 소개하며 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여행 가방을 급히 가져가는 일행을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고 멀리서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는 것 같았고 그가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어를 많이 다니기에 저는 어느 정도 어느 나라 말인지는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그는 그들이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 무리의 일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저에게 이야기만 해준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너무 고마웠답니다. 제가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낯선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저에게 주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공항 경찰에게 가서 이야기했고 김 씨는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 제 소지품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 경찰의 인상적인 효율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CCTV 영상을 불러와 소매치기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김 씨는 제 곁에서 통역과 위로의 말을 건네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꼭 찾아서 대회를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돌아가야 하나? 매 순간이 한 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범인의 얼굴을 CCTV에 포착하고 동선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삭막한 환경은 공항의 활기찬 느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벽면은 안전과 경각심을 고취하는 포스터로 장식되어 있었죠. 경찰관들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들은 꼭 잡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잠시 시간을 내어 김 씨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균 키에 꽤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고 인상이 매우 온화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지 궁금하군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몇 년 전 파리에서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소지품을 잃어버렸는데 친절한 프랑스인이 도와줬어요. 그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안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줬어요. 모두 돕고 살아야 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저도 친절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최근에는 흉흉한 기사와 나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이런 훈훈한 일도 있다니.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전 그냥 넘어갔겠죠. 하지만 김 씨를 통해서 인류애를 배우게 됐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김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다 은퇴한 교수였습니다. 그는 여행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세계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그는 각 여행에서 소중한 것을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의 감정과 경험의 보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분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여행 가방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소매치기들의 위치를 찾아냈고 소매치기들의 위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도감이 느껴졌지만 상황은 여전히 긴박했습니다. 제 불안감을 감지한 김 씨는 제 어깨에 안심의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한국의 경찰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 순간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경찰서 벽에 걸린 시계는 매 초가 지날수록 더 크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흔들림 없는 의지로 도시 전역의 여러 팀과 협력하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이제 소매치기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저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지도가 표시되었고 점들이 깜빡이며 범인의 마지막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첨단 인프라와 공공안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점들이 움직이면서 현장의 팀원들도 움직였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번화한 명동거리를 지나 청계천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지나 인사동의 미로 같은 골목길까지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구경꾼일 뿐인데도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하나에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놈들을 잡을 수 있을까? 내 소지품은 무사할까? 제가 초조해할 때 김 씨는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의 모험, 이스탄불의 번화한 시장, 뉴질랜드의 고요한 풍경에 대한 이야기. 흥미진진한 그의 이야기는 회의실의 긴장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경찰이 현지 시장에서 소매치기들을 찾았습니다. 경찰관들은 무전기를 들고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방의 문이 열리더니 한 경찰관이 제 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방은 조금 낡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헌신적인 경찰과 뜻밖의 조력자 김 씨의 도움으로 제 소지품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범인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습니다. 한국에 많은 중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이러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전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일 때문에 미워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경찰관분들 덕분에 찾을 수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김 씨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눴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평생의 친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의 시련을 뒤로하고 지쳤지만 안도하며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짐을 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난관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물건이자 다가오는 토너먼트의 필수적인 도구인 테니스 라켓이 손상된 것입니다. 스트링이 끊어지고 프레임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라켓들이 다 부서진 겁니다. 아마 격하게 도망가다가 다 망가져버린 거겠죠. 대회는 내일인데 오늘은 벌써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급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지인이라기보다는 수호천사처럼 느껴지는 김 씨에게 제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더니 한국 이커머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한국에는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쿠팡과 마켓컬리 두 가지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배송 시간으로 방대한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스포츠 섹션을 둘러보다가 망가진 라켓과 거의 동일한 라켓을 발견했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경기에 필요한 몇 가지 필수품도 구입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곧 에너지바와 바나나, 그리고 새 테니스 복장까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배송을 기다리는 동안 김 씨와 저는 인생과 꿈,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TV에서 테니스 전설들을 보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몇 차례 경기를 관람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테니스에 대한 그의 열정이 느껴졌고 대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이 다시 불타오르더군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도시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요. 그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새 라켓을 손에 쥐고 새로운 목표 의식을 느꼈습니다. 지난 하루의 사건은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쳤지만 회복력과 적응력, 낯선 사람의 친절에 대한 귀중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잠이 들면서 저는 기대와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토너먼트가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 실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여정을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고 제 마음도 설렘과 긴장감, 결단력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칵테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토너먼트 첫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코트와 경기장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경기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관중석은 깃발과 배너를 흔드는 팬들로 서서히 가득 차고 있었고 형형색색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며 서브 연습을 하는 동안 저는 이 순간까지 이어진 롤러코스터 같은 사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난당한 여행 가방, 한밤중 배달, 김 씨와의 인연 등 모든 것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선수들을 소개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의 이름을 들었는데 바로 중국에서 온 톱시드 선수 샤오리였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근의 모든 사건 이후 첫 경기가 중국 선수와의 경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코트 위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꾸 소매치기범들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분노로 반드시 이기겠다 다짐했습니다. 경기는 샤오의 강력한 서브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샤오 선수는 빠르고 민첩하며 강한 서브를 주로 하는 플레이어입니다. 저는 방어적으로 랠리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죠. 역시 본능까지 갖춘 명성에 걸맞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매 랠리, 매 포인트마다 전력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쿠팡에서 구매한 라켓은 제 손에 딱 맞는 느낌이었고 지난 며칠 동안 극복한 모든 도전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했고 아슬아슬한 실수나 좋은 경기력에 탄성을 지르며 열광했습니다. 김 씨는 관중석에서 리바이 파이팅이라고 적힌 임시 현수막을 흔들며 응원했습니다.
그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 세트는 우리 둘 다 매 포인트마다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접전이었어요. 하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 제 리듬을 찾았어요. 서브도 더 정확해지고 리턴도 더 강력해졌죠. 아마 그 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원처럼 느껴졌던 경기 끝에 제가 승기를 잡았어요. 스코어는 20으로 저에게 유리했습니다. 승리의 희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경기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제 여정을 방해할 것 같았던 난관도 극복한 셈이었죠. 샤오리와 악수할 때 그의 눈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코트 위에서는 상대방이었지만 코트 밖에서는 서로를 존경하는 동료 선수였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코트를 빠져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경기에 대한 감사, 교훈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맺은 뜻밖의 우정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당일 배송이 되는 좋은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리바이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스페인 국기와 이름이 쓰여진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심하게 짜증난 얼굴로 서로 아무 말도 나누지 않은 채 각자의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요. 한숨 소리만 들릴 뿐 이곳엔 정적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녀들뿐만 아니라 길게 늘어선 줄에 있는 외국인들 모두 화가 잔뜩 나 보입니다. 이내 들고 있던 비행기 티켓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휴지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럼 그녀들에게 코치로 보이는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자 그녀들은 급기야 그 줄에서 나가 버리는데요. 그녀들은 왜 저렇게 잔뜩 화가 난 걸까요? 그녀들이 겪은 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사격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마리아 호세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얼마 전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으로 방문하게 된 건 자의가 아니라 타의 반, 어쩔 수 없는 상황 반 때문이었어요. 몇 달 전 저희는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 사격 대회를 위해 우리 팀 선수들과 코치님들과 함께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세상 당혹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쾌한 기억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중국에 방문했던 날, 우리 모두는 별탈 없이 중국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이것저것 챙긴 짐에다가 피로감까지 쌓여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줄은 한참 길게 서 있었고 저희는 외국인이다 보니 당연히 그 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은 훨씬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훈련도 해야 하는데 이 공간에서 기다림으로만 시간을 허비한다는 사실이 점점 짜증이 나고 있었죠. 그래도 이제 곧 저희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팀은 서로에게 조금만 더 힘내자고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갑자기 입국 심사대에 공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아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무슨 일인지 물어봤으나 스페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지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영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어로 물어봤고 그럼 영어로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도 직원들 중에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계속해서 중국어로만 이야기를 하더군요. 번역기로 그들의 말을 들려주고 하려고 해도 너무 빠른 그들의 말 속도를 번역기조차 인식하기 힘들어했어요. 답답함이 앞섰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번역기로 무언가를 찍어주었어요. 그 내용은 더 황당했는데요. 공항의 전산망이 모두 먹통이 되어서 입국 심사를 더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당장 사흘 후면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황당하기만 했죠. 그럼 일단 들어가게 해주고 입국 심사는 추후에 하면 안 되는 거냐 물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막아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이 공간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 무례함과 배려 없는 행동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우리 모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화가 차올랐습니다. 코치진들도 항의를 했지만 그들은 저희 말을 듣지도 않고
그들끼리만 중국어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더군요. 계속 기다렸지만 그들의 답변은 전혀 방법이 없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졸지에 공항에서 노숙 신세를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공항 노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기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저녁까지 중국 숙소로 체크인을 하지 않으면 대회 참석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고, 대회 주최 측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무례하기 짝이 없는 경우인지 우린 더는 이곳에 한시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가 날 대로 난 우리들은 중국에 입국할 때 사용했던 비행기표도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그만큼 화가 난 적은 살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대회를 위해 총 2주나 일정을 빼왔고 어떻게 해서 든 노력의 결실을 고국에 보여줘야 했는데 모두 절망에 빠졌죠.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코치님이 다가와 이야기하셨어요. 너 내가 가기로 거절했던 한국의 사격 대회라도 나가볼래? 이 대회는 6일 후니까 오늘까지 답변을 주면 숙소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해라고요. 중국 대회가 끝나면 한국의 대회가 또 열리는 일정이었는데 저희는 한국 대회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둘 중 하나의 대회만 나가려고 했고,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영향 있는 나라이고 큰 나라니까 선진국일 거라는 생각에 중국으로 선택했거든요.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기에 그럼 일정을 변경해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에 우리 여유 좌석이 있어 지체 없이 바로 탈 수 있었습니다. 한국까지는 그리 멀지 않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더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로 가까운 나라면 문화 수준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비해 영토도 비교되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수준이라고 생각했기에 기대감이 없었다는 말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자마자 저희는 솔직히 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방금까지 있던 중국의 공항에 비하자면 비교할 수도 없는 쾌적한 수준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빠르게 짐을 챙겨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어쩐지 외국인 입국 줄이 적더군요. 역시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 중국보다 적긴 하네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왜 그 줄이 그렇게 짧았는지 알 수 있게 됐어요. 앞에 12명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켜려고 꺼내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줄에 있던 사람들이 벌써 심사를 마친 뒤라 바로 저희 차례가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이거 대충 보는 거 아니냐, 보안이 엉망이다 라며 스페인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입국 심사대 직원이 저희에게 스페인어로 대답을 하시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스페인어는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비아냥거리듯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의 유창한 실력에 뻘쭘하기도 하고 무척 민망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그녀는 한국 공항 보안 시스템은 세계 최고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때 몰랐지만 한국은 안면 인식으로 사람들이 여권을 꺼낼 필요도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도 도입 중이며 지문 등록 등 바이오 인증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군요. 기술이 워낙 좋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입국 심사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은 믿기지 않은 속도로 공항의 출구로 나갈 수 있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중국에서 겪은 답답한 상황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최첨단 기술력을 바로 입증하게 되었는데요. 하얗고 동그란 로봇들과 네모난 로봇 등 각종 로봇이 조종사 없이 AI 시스템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인 사람들을 피해 경로를 헤쳐나가고 있었죠. 마치 SF 영화에서만 보던 미래에 와 있는 듯했죠. 로봇 종류도 다양했는데 그 중 하나의 이름은 에어포트라고 하는데 여행객들의 무거운 짐도 운반해준다고 사실에 경악했죠. 항공 티켓을 읽어 에어포터만 따라가면 여객의 탑승구를 목적지로 설정되어 있어
짐을 싣고 이동한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로봇이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기능으로 할 수도 있었죠. 짐뿐만 아니라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잠바주스 등 각종 브랜드에서 주문한 것들껏 로봇이 배달을 하고 있었죠. 배달비도 없이 말이에요. 가는 길에 음식을 흘리지 않도록 로봇의 내부 서랍에 음식을 담아 운반합니다. 세상에나 공항의 규모도 엄청났죠. 로봇이 있어서 돌아다니면 많은 피로감을 덜겠다 싶더라고요. 로봇의 종류는 더 많았어요. AI 자율주행과 결합된 청소 로봇은 한 대에 1억 원 이상의 가격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가격의 로봇이 공항을 돌아다니며 청결을 유지하고 있었고, 공항 안내 로봇은 처음 오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했죠. 분명히 중국이 훨씬 더 큰 국가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공항의 규모나 시설이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한국 공항은 우아라는 말과 함께 휴대폰 촬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나오자마자 화장실부터 뛰어갔어요. 왜냐면 중국 공항에서 화장실 위생 상태를 보고 충격받아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가서 호텔까지는 참아보기로 다짐했는데, 너무 오래 참아서 그런지 우리 모두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게 된 거죠. 화장실이 워낙 급해서 화장실의 시설이 어떻더라도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 생각하고 뛰어갔는데, 호텔이나 백화점 화장실만큼 쾌적하고 심지어 비데도 설치된 것을 보고 경악스럽더군요. 한국에 도착한 지 채 1시간도 안 돼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큰 착각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부유하기로 유명한 국가의 공항에도 이 정도의 쾌적함은 없었죠.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라는 미국의 공항도 쓰레기통조차 없었는데, 한국의 공항은 사람들이 언제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곳이라는 그 배려심이 느껴지더군요. 뭐든지 첫 인상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공항만 보더라도 한국이 어떤 나라일지 우려해서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숙소는 용산역에 있다고 했어요. 검색해보니 용산역은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도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설명을 읽어서 기대되더군요. 공항만을 위한 철도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정말 편하고 빠르게 용산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용산역에 내리자 역 규모에 다시 한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읽어 내려가니 1호선, 경의중앙선, 고속철도까지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역이었죠. 도시 안은 물론 더 멀리 지방까지도 가는 역이 한 번에 되어 있는 최첨단 역의 규모에 압도되어 구경을 좀 해야겠다 싶더군요. 용산역 위로 올라가니 쇼핑몰, 영화관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그곳에 가서 밥을 먹을까 하고 올라갔더니 그곳은 쇼핑몰로 연결된 곳이 아니더군요. 그저 용산역 내부에 있는 음식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F&B 시설 역 안에 있을 수 있다니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점으로는 어느 곳이든 비즈니스맨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코드를 꼽고 노트북을 하거나 충전을 하고 있더군요. 라운지라는 곳을 살짝 살펴보니 그 안에는 얼음 정수기, 커피 머신 심지어 프린트, 스캔까지 가능하더군요. 저도 갑자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험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것을 누구나 언제나 쓸 수 있다는 걸 보고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호텔로 가기 전 한 번 더 화장실을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비데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계속 둘러보며 보인 한국의 시설들을 보다 보니 저절로 우리나라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비데는 싼 값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였다면 며칠도 못 버티고 비데를 다 뜯어갔을 텐데요. 라운지의 정수기, 스캔, 복사기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엔 전기코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제약이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효율성을 굉장히 따지는 편리한 나라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는 식사 메뉴를 고민하다가 한국식 치킨과 파스타를 먹기로 했어요.
너무 낯선 음식은 좀 꺼려졌거든요. 메뉴가 나오고 한 입 먹자마자 우리는 메뉴를 몇 개 더 추가하게 됐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맛집을 다녀봤지만 한국 음식도 아닌 치킨과 파스타가 어떻게 원조 나라보다 맛이 뛰어난 건지 믿을 수가 없더군요. 한국의 음식에 대해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다음엔 한식을 꼭 먹어봐야겠다 대화를 하며 우리 팀 모두 드디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차, 정말 심장이 떨어질 것처럼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끌고 온 캐리어를 그만 화장실에 두고 온 거죠. 밥까지 먹었으니 당연히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당연히 포기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아까 방문했던 화장실로 향했죠. 그런데 저는 바로 사진으로 그 현장을 찍어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두고 간 그 모습 그대로 캐리어가 서 있더군요. 아무도 안 가져간 건 둘째치고 어떻게 건드리거나 내부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을까 놀라웠어요. 우리나라였다면 이미 그 캐리어는 진작에 사라졌을 텐데 말이에요. 저도 빈털터리가 되고 갈아입을 옷 하나도 없는 처지가 됐겠죠.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올라갔어요. 드디어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다음 날이 되었죠. 아직 대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좀 더 관광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죠. 가보고 싶은 곳들을 서치했고 한국의 대중교통을 더 타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엔 버스를 타보기로 했죠. 용산역 앞 버스 정류장은 정말 거대했어요. 마치 터미널만큼 큰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정말 기발한 걸 발견했습니다. 버스들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었고 또 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정보는 물론 그 버스 안에 사람이 많이 탔는지 여유로운지 표시 정보가 표시됐습니다. 한국의 교통 서비스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기발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라니 당장 우리나라에도 생겼으면 좋겠다 싶더군요. 우리가 타야 할 버스가 곧 도착한다고 써 있었기에 우리 모두 준비를 하며 기다렸다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죠. 우리는 한국의 크다는 쇼핑몰에 가보고 싶었어요. 내부에 들어가서 우리는 한국의 마스크팩부터 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가면 꼭 사와야 하는 필수템이라며 친구들이 꼭 사다 달라고 했거든요. 한국 제품은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워낙 유행이라 기초 제품부터 메이크업, 색조 제품까지 하나 이상은 모두 가지고 있어요.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저희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쇼핑몰 안에 사격장 시설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VR로 놀이기구를 타는 체험은 물론 암벽 등반부터 구기 종목도 해볼 수 있었죠. 쇼핑몰 안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니 사람들의 상식의 틀을 벗어나 획기적이고 아주 창의적이더군요. 저희는 한번 즐겨보자며 신이 났어요. 사격도 선수인 우리가 연습하기에도 적합할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의 시설이었죠. 이래서 한국이 사격 강국인 걸까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항상 전 세계에서 가장 사격을 잘하는 나라인 걸 당연히 알고 있었거든요. 라이벌 같은 국가이기도 해서 그간 일부러 더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쇼핑을 마치고 며칠간 업체에서 제공해준 시설에서 연습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번이야 말로 한국의 사격 노하우를 알아낼 수 있는 기회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격장은 우리나라의 사격장과 크게 다른 건 없어 보였어요. 편의 시설들이 최첨단이라는 것과 안마기기들이 있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더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격에 뛰어날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격장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사격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요. 그러자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민족들은 대대로 사냥을 해왔는데 그 덕에 사격에 특화된 특성이 추가되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빠르게 여러 번 쏴서 타겟을 맞추는 것이 외국의 훈련 스타일이라면 한국은 한 발로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타격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군사력이 넘볼 수 없다고 하는 거구나 싶더군요. 대회를 마치고 우리는 아쉽지만 2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한 건 역시나 한국 선수였죠. 그래도 아예 참석하지 못할 뻔했던 걸 생각하면 이 정도의 성적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마터면 2위라는 성적도 가져가지 못하고 귀국할 뻔했으니까요. 한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느끼기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행복했던 보름 정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1년 뒤 한국에서 국제대회가 다시 열리는데 우리는 그때 약 한 달 정도 기간을 비우고 오기로 다짐한 채 비행기에 올라 멀어져 가는 한국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보니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렇게 크지 않은데 발전한 건 늘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국에서 버스를 탈 때도 지하철역에서도 어딜 가나 한국의 편리함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낼 날들이 걱정되기도 해요. 왜냐면 한국에서 있던 게 고작 보름일 뿐인데 우리 모두가 한국만 가진 신속함과 편의성에 적응되어 버렸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와서 감동받았다니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도 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